처음에 네. 저 K3에서 이제 소형 네. SUV로 오셨잖아요. 셀토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따로? 어머님이 이걸 보자마자 그냥 셀토스다 꽂히셔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차 뭐 몇 가지 종류를 좀 보고 있었는데 저는 전기차 쪽으로 조금 요청을 했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고 내연기관 휘발유차로 좀 더 SUV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고, 실제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으로도 좀 쓰긴 하지만 출퇴근용으로도 쓰고 안전 사용에 또 있는 소형 SUV로 딱 요게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그니처 트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3천만 원을 훌쩍 넘기기에는 다음 차종으로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 중상급 이상은 좀 선택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하위를 선택하기엔 조금 아쉽고 너무 높은 트림을 선택하기엔 너무 비싸고 한 중상 정도는 선택하자. 이 차량에다 옵션을 선택하는 딱 두 가지예요. 맞아요. 이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하고 얘하고 찰떡궁합이 드라이브 와이즈. 말씀해 주셨듯이 네네. 10.25인치 아마 맞습니다. 89만 원. 요거 이제 선택하신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실까요? 순정의 옵션이 가장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의 내비게이션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실제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이 정도 화면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10.25인치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차치고는 약간 작을 수는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풀체인지가 되지 않는 한 안 바뀝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이 작은 디스플레이가 유지될까요? 했는데 네. 유지가 되죠. 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는 저는 이제 넘겨짚기로는 어머니가 네. 타신 차량이다 보니까 맞아요. 안전 옵션. 네, 맞습니다. 안전하게 딱 하실 수 있도록. 안전사양들 다 써봤어요. 아. 근데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국산차에서도 이 정도까지 안전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 이 차량 몰면서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돈값을 하는구나.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까지 혹시 막 넣을까 말까 했던 옵션 있으십니까?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실제로는 제 차량에는 썬루프 차량이 있어요. 제가 이제 타는 차량은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썬루프가 없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이 차에는 썬루프가 없네? 난 하늘을 보고 싶은데? 근데 실제 또 거꾸로 썬루프가 있다 하더라도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은 썬루프를 닫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그러다 뜨거워요.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그래도 있는 게 낫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네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차량을 주차하다 보면 이것저것 범퍼카가 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 좀 마음이 좀 아픈데 그럴 때 좀 서라운드 비기능 하고 이런 걸 좀 넣었다면 좀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로 돌아갔으면 두 가지 정도는 넣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다시 네. 넘어와서 2륜하고 4륜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진짜 차 살 때만 되게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네네네네.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좀 찾아보니까 셀토스에도 4륜 구동이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뒤에 멀티 링크. 서스펜스인가 뭐 멀티링크. 네. 멀티링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안정감을 잡아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형차에서 저는 가성비를 탄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 4륜을 넣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오프로드를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죠. 만약에 4륜 기능을 선택하신다면 조금 더 높은 차에서 선택을 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네. 1.6, 2.0. 2.0 많이 선택 안 하실 거예요. 분명히. 어차피 CC가 깡패이기 때문에 2000cc를 운행했었을 때 안정감이라든가 정숙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주력 소비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젊은 층들 맞습니다. 첫 차로 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맞아요. 1.6 가솔린에 이제 터보를 좀 달다 보니까 출력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2.6보다 높고 근데 이제 세금 문제에 있어서 이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1.6으로 선택할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네. 구매 관련 질문. 오프라인에서 알아보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알아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먼저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통보를 하셨어요. 그렇죠. 나 이 차 살 거야. 그래서 대리점 가서 좀 알아보셨고요. 잘 알아요. 아니 혹시라도 제가 선택했다면 저는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그렇죠. 아마 지점에 뭐 개차라든지. 전국 개차라든지 비용을 낮추는 선택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알아보실 분들은 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개차 네. 견적 신청 링크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고 좋은 조건. 네네네. 그 딜러분 연락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알아보실 때는 저는 개차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이제 일시불로 구매하셨잖아요. 개차 오토 캐시백 이용해서 이제 카드사 캐시백이랑 개차 오토 네. 캐시백 해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 받으신 거죠? 카드사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공통 1% 정도 되더라고요. 개차에서도 0.9%, 그러니까 토탈에서는 1.9% 받아서 약 한 50만 원 정도.
수입차 같은 경우는 배정, 네. 그리고 국산차 같은 경우는 생산 네. 한다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일시불 같은 경우는 카드 이게 오토 캐시백 받는 게 최고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네네. 구매하시는 방법이고 이건 현직에 계신 딜러분들도 다 인정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개차 오토 캐시백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맞아요. 현재는 최대 2%예요. 네.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개차 네. 오토 캐시백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차량 생산될 때 신청만 하시면 차량을 네. 구매할 때 좀 합리적으로 챙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오토 캐시백 이용하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유지 조건, 네네. 그다음에 뭐 유지 기간 뭐 이런 네. 겁니다. 있나요? 카드사 3개월 유지 조건이었고 카드 같은 경우에도 롯데카드 발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가장 좋은 조건들이었고 최저 유지 조건일 겁니다. 저는 맞습니다. 항상 최저 유지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카드사 정식 홈페이지 가서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질문을. 네네네. 말씀 주셨듯이 카드사 가면 1%밖에 안 됩니다. 개차를 이용하셔야지만 1%의 셀토스 같은 경우는 1.9%.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합산해서 1.9%를 받으실 수 있고 요런 거 챙기시는 거 정말 신차 구매에 있어서 정말 큰 팁이고 네. 여러분들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1년 동안 한 3,000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저 통해서만.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제가 해보고 나니까 실제 돈도 받아보고 근데 개차 상담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오히려 더 감동이었어요. 저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셀토스뿐만 아니라 다른 차종들도 전부 다 가능해요. 자 이제 주행 전에 또 네. 이제 차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게요. 한 분께서 네. 뒤에 카시트 네. 그리고 트렁크에 유모차 네. 요거 좀 어떻게 좀 공간 좀 넉넉하냐.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지금 7살이에요. 그래서 유모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유모차를 넣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이걸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그건 스킵을 하고요. 네. 짐을 넣었을 땐 그렇게 적은 공간은 아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시승 가보시면 네네. 뒤에 안에 있는 판 자체를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한번 깊숙이 한번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다면 보통 디럭스 정도 유모차도 전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카시트 같은 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장착하고도 아이가 실제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잘 장착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 차량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운전자가 얼마큼 당길 수 있느냐. 제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좀 넉넉하게 타고 싶은 편이고요. 뒤에 제가 앉아봤어요. 여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버튼 조작 편의성 같은 거 좀 어떠세요? 좋지 않아요? 큼직큼직하게 버튼식으로 이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조작을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트 착자감 좀 어때요? 이게 인조 가죽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탱탱한 부분 좀 만족하고 있고요. 너무 이제 부드러워지면 이제 허리가 좀 아파요. 맞아요. 중간중간 좀 많이 쉬어야 되고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트가 너무 푹신하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몸을 딱 지탱을 해줘야 건강에 네. 좋은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만족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 운행하는 3개의 차 중에 통풍과 온열이 잘 되는 차는 이 차입니다. 가장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잘 뽑았구나. 그럼요. 네네. 지금은 운전하면서 네. 차선 이탈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켜놓고 운행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이 차량을 또 여기다 옵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활용을 해보자. 맞습니다. 또 다른 편의 기능 또 칭찬하실 만한 것도 없습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저도 이제 크루즈 컨트롤은 써봤는데 네. 이게 차량 간격을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고속도로 타는 경우들도 많은데 많이 사용해보면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정차 중인데요. 정차 중에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오토홀딩 기능을 이제 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3가지 운행하는 차 중에 캠리 같은 경우에는 오토홀딩 기능이 없어요. 밟고 있어야 되고 힘들고. 근데 그런 기능이 요즘 더 많이 탑재가 돼 있고 좋은 거는 이렇게 서 있는 상황에서 제가 딴짓하다가 딱 봤는데 차량 출발해 주세요. 그 기능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작은 건데 네. 되게 좋아요 그거. 여기서 안 움직인다. 바로 빵 소리 나거든요. 2초 컷입니다. 2초 컷. 네, 2초 컷인데 지금 다행히 뒤에서 차량이 없어가지고 빵 하지 않았지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맞아요. 네. 어제 제가 네네. 커뮤니티 올렸어요. 네. 셀토스 궁금한 점을 좀 댓글로 달아달라고. 네네. 토션빔은 사면 안 된다. 토션빔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좀 안 좋은 말로 이제 뭐 쓰레기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속된 말로 그렇게 네, 말씀하시죠. 그렇게 네. 하시는데 네. 어떠세요? 저희 전 가족이 다 탑승을 해봤어요.
일단은 일단 만족을 시작을 했고요. 구조적인 부분을 요즘에 소비자들은 유튜브라든지 많은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간접 경험하고 있으시는데 대부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잘은 모르겠지만 몸으로 느끼는 거에 있어서 저는 정말 즐겁게 승차감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토션빔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오해를 네네네. 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예전 얘기. 그리고 요새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 토션빔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아반떼도 시승차로 타봤고요. 여러 가지 네. 토션빔을 다 타봤을 때 승차감을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난다. 못 느꼈습니다. 이 정도 가성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저는 합리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DCT 맨날 까이던데 네. 요거는 이제 DCT가 아니라 자동 8단이 네.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변속의 굼뜸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잘 되는지. 초반에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거 말고는 제가 지금 이제 악셀을 살짝 밟아봤는데 충분하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기대치를 높이 평가하지 말고 즐길 수 있을 만큼 달린다면 충분히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딱 요게 맞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타고 네네. 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주행하는 요런 차량들은 너무 빠릿빠릿한 변속을 도와준다면 또 저속에서 약간 꿀렁거리거든요. 네네. 네, 그런 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전 구간에서 실용 구간에서 딱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트랜스미션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또 이렇게 주행했을 때 혹은 정차 시에 네.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승차감을 구성하는 요소거든요. 소음이 없다고 하면 좀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그럼요. 대신 뭐 이중 접합 요리가 있는 다른 고급 차량에 비해서는 약간의 외부의 소음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차량 진동이나 떨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키로수도 제가 한 2,200km, 한 2,300km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요. 많이 타죠. 주행이 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경험했기 그럼요. 때문에 이걸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 제 정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네. 게 차주님들 실제로 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어쨌든 소음 진동은 가솔린 치고 없는 편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브레이크. 아직도 국산차는 밀린다 네.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아요. 제가 그런 지금 말씀. 브레이크 지금 밟고 있잖아요. 네. 스무스하게 갔는데 전 잘 잡히거든요. 가속보다 더 중요한 게 감속이라고 매번 말씀드려요. 네, 근데 네. 그게 잘 안 됐다면 기아라는 회사는 없어졌을 겁니다. 네네네. 아마도 요거는 네. K3보다는 초반 담력이 좀 부드럽죠. 그럼. 네, 맞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너무 꽉 잡아줬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부드럽게 잡아줘. 그럼 저속에서 가다서다 네. 가다서다 할 때도 그렇게 뭐 피로하거나 네. 불쾌하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요거는 또 이제 다른 얘기인데 네. 고속도로를 뭐 자주 이용하시고 네. 2,000km 넘게 주행하시잖아요. 네네네. 고속 주행 안정성이 다른 채널에서 정말 안 좋다는데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 제가 지금 조금 밟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저희가 80이 넘어갔고 80이 넘어가고. 이거 지금 코너예요. 네, 코너입니다. 제가 빗길이고. 지금. 빗길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 제동을 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안 잡히는 거 없죠? 네. 그리고 충분한 감소. 충분하게 제가 안전거리 유지하고 지금 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직진 안전성이라든지 차체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맞아요. 뭐 직진을 가건 코너를 하건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특히 지금은 주행 조건이 가장 안 좋은 빗길이고 극악이죠. 올 때도 인터뷰하기 전에는 정말 폭우가 많이 쏟아졌어요. 제가 잘 주행하지 않는 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안전하게 주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답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소형 SUV가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선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분도 충분히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원하는 한계치들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좀 그 다양성을 존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연비 고속도로랑 시내 연비 한번 네. 이렇게 실연비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평균 연비 한 1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4, 15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평상시 주행 같은 경우에 한 10에서 12km 정도.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주관적인 주행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6까지 나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발크루즈와 발컨과 스마트 컨트롤 조합으로 네, 이제 조합으로 하는 거죠. 잘 진행하시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차 이제 어머니가 타시는 거다 보니까 네네네. 결함이나 불량 이런 거 좀 사기 전에 많이 알아보잖아요. 일단 다른 거는 없고요. 음. 그러니까 저도 조금 소비자로서 되게 깐깐한 편인데요. 네.
안 좋게 차를 바라보면 단점들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주행거리 2,000km 조금 넘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단점들은 전 없었고요. 네. 다른 분들이 뭐 어떤 결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 지켜보기는 하지만 굳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있어서 맞아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인 제조사나 그렇죠. 운행하는 주행자나 둘 다 좀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둘 다 스트레스 받고 네네네. 인터넷에는 자극적인 얘기들, 거짓된 뉴스들이 많이 자극적이니까 보이게 되는데 저는 계속 실차주분들 만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 만족해요. 오늘 이렇게 좀 네. 비가 오는 또 안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네.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좋은 게 해주셔서 저도 지금 차량 전반적인 네. 뭐 승차감이라든지 내용과 구매 팁까지 다 네.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뭐 이제 점수를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네. 양심적으로 5점은 제외하고 95점 네.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으세요? 95점 만점이요? 저는 90점. 네. 네. 5%는 네. 제조사도 조금 더 분발해라. 네, 분발해라는 느낌으로 9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나 또 결제하실 때 견적 알아보실 때 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구매하시는 차량과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만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